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왜 꼭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가? 라고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부모님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도 막상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취업에 유리하고 요즘은 취업도 보장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좋은데 취업하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인맥이 많이 생기고 등등은 학생들도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이미 몸소 체험했지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사회생활을 해보면 금방 깨닫게 되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써보고자 합니다. 학벌은 제2의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본능적으로 빠르게 판단합니다. 본인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만 년간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9099%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0.1초의 시간 투자해서 7080%의 정확성을 가지는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생존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고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자기는 학벌 전혀 안 본다? 그건 90% 이상이 거짓말이거나 본인도 착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외모고 그 다음이 직업이나 학벌이죠. 그 다음은 재산이나 사는 동네 정도가 되겠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표정 관리를 하고 티 안 내는 것뿐입니다. 다른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거나 최대한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좋겠죠. 사람이 외모, 학벌, 직업, 연봉, 재산 모두 없으면 사는 게 정말 서러울 수 있습니다. 한 개 혹은 그 이상 최대한 많이 갖추면 좋고 셋 다 없으면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당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차가운 반응만 보일 것입니다. 간혹 무식한 사람들은 대놓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면 최대한 잘난 사람과 아닌 사람을 대하는 온도 차이가 덜 느껴지게 처신하긴 하겠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못생긴 사람을 대하는 그 온도 차이, 그건 이미 학생 때부터 느끼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외모나 학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잡아떼면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모가 출중하거나 스펙이 좋았으면 아무 문제되지 않았을 사소한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아 그래서 당신이 별로고 싫다는 명분을 만듭니다. 못생겨서, 학벌 직업이 별로라서, 경제력이 없어서라고 솔직하게 이유를 말한다면 천박하고 속물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하지만 그럴듯한 명분상의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굳이 연애를 안 하더라도 당신이 이성에게 성적으로 어필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대하는 스탠스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시 나중에 가까워져서 스킨십을 해도 괜찮을 사람과 전혀 성적으로 끌리는 면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타고난 외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꾸준한 운동과 다이어트로 자기 관리를 하고 평소에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신경 써서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인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가더라도 외모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는 미세하게 다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생존과 생식입니다. 이 사람과 성적인 호감도가 있고 없고는 두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의 본질이겠죠. 정의롭고 윤리적인 인성, 비전과 목표, 착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심성, 지식과 지혜, 삶에 대한 통찰력, 일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 그 사람의 내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기회도 잘 안 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에 한 명 뽑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다고 칩시다. 어느 세월에 면접 다 보겠습니까? 그냥 스펙으로 10명 정도 줄이고 그 사람들만 면접 봐서 괜찮은 사람 뽑아도 충분하거든요. 소개팅이요? 바쁜 일상 속 소중한 주말인데 외모나 스펙이 별로인 사람을 굳이 알아보려고 할까요? 외모, 스펙 괜찮은 사람들 중에 골라도 충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바쁘고 정보는 불확실하고 나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과 집중할 때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음식점을 가더라도 추천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혹시 다른 집이 더 맛있지 않을까? 하고 소중한 한 끼를 모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 것, 평점이 높은 것 위주로 구매합니다. 굳이 수많은 제품들의 스펙을 비교해가며 시간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중한 주말에 여행을 가더라도 유명하다는 곳에 그냥 갑니다. 즉,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선택을 할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검증된 것 중에서만 골라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그게 보통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뭐 특별한 거 할 게 있을까요? 축구선수, 아이돌, 프로게이머처럼 특별한 재능이 있고 10대 때 해야만 하는 길이라면 가는 것도 좋죠. 축복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 갈 거 아니고 어차피 학교 가야 하는 거라면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좋은 외모, 금수저, 사업 성공을 하더라도 학벌에 대한 아쉬움은 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돈이 엄청 중요하고 학벌보다 돈이 살아가는데 더 편리함을 주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학벌주의를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지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충분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갈수록 실제 실력이 중요해지고 공부 말고 다른 길로 성공해도 충분히 인정받는 사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외모가 출중하고 학벌까지 좋으면 더 좋겠죠. 그랬다면 더 빠르고 크게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학벌 안 중요하다는 그런 달콤한 허상을 믿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는 게 매우 높은 확률로 좋은 선택입니다. 아마도 공부를 하기 싫으니 학벌이 안 중요하다고 믿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죠. 10대 때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까지 말고 다른 거나 해볼 걸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로 상관관계가 낮았다면 학벌주의 사회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벌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30년간의 고도 압축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기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계열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대졸자들은 적었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서 빠르게 모셔갔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빠르게 승진하고 사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문대 성공이라는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점차 둔화되었고 IMF를 거쳐 취업의 문은 좁아졌고 대졸자들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에 의해 IT, 즉 코딩을 잘하거나 실무 능력을 잘하는 인재가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학벌이 주는 영향이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는 학벌이 큰 비중을 차지하던 과거의 채용 방식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벌이 취업에 주는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학창 시절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했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가와는 다소 상관관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학벌이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 일을 잘 못하면 일머리가 좀 없나 보다, 그래도 나중에는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에는 어휴 역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디 가서 내가 똑똑하다는 걸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잘 먹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의 텍스트 내용 자체를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상황인가,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말을 어떻게 잘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언변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학교를 나왔고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지금까지 어떤 평판을 받아왔는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내가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이유로 내가 옳고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인다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속상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언뜻 인간은 독립적인 개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의 자신은 본인이 가진 조건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집니다. 물론 인간의 구성 요소의 합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요소 하나하나들이 그 사람이라는 전체를 구성하는데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대학과 학벌, 학력 이런 요소들도 그 사람을 구성하는 아주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요. 정리하자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부당하고 냉정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고 아주 높은 가치도 아니지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세상을 미화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이런 이치를 빨리 깨닫고 좋은 대학이라는 증명서를 가지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길 추천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20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같이 가야 하는 학교와 학창시절에 20살까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앞으로 80년에 영향을 미칩니다.